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6일, 뭐 오전 시향은 아니고요. 오후 시향도 아니고, 아점 시향입니다. 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너무 자꾸 생각이 나서, 요 종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해보면 어떨까. 저도 답이 없는 회사입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요 관계를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 재밌겠다. 저도 오늘 공부를 좀 하자. 어차피 뭐 주식의 공부는 끝이 없으니까요. 예. 제가 이제 주식 역사도 공부하지만 이번에 이제 주식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뭐 런던 증권시장, 대한민국의 주식 역사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과거만 알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동안은 코로나 이후 2030년, 2050년 앞으로 5G, 4G, 6G, 7G 미래의 산업,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시장, 그 다음에 뭐 로봇 시장, 뭐 이런 것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만 또 관심을 가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셋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식은. 왜 그러냐면 주시장은 앞서가기도 하고 뒤서가기도 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 걷기도 하고 이런 정말 어려운 어떤 분야죠. 예, 어떤 분야입니다. 묘한 분야죠. 수상한 분야입니다. 쉽게 예단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데브시스터즈라는 수상한 종목이 하나 왔고 그와 관련돼서 컴투스와 게임빌 이 관계가 굉장히 묘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선 데브시스터즈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얘기를 하면 좋겠죠. 지금 이제 그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터지면서 주가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쿠키런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보글보글 같은 게임이죠. 예. 지금도 보글보글 재밌죠. 하면 예. 뭐 요즘에 오징어 게임 막 핫한데 저도 오징어 게임 어제 한번 봤습니다. 예, 이게 좀 묘해요, 애매해요. 이게 이제 킹덤도 그랬고 넷플릭스는 좀 선정성이 좀 과합니다. 좀 약간 시각이 이게 글로벌 시각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만든 드라마 같아요, 영화 같아요. 굉장히 잔인하고 좀 우리 이게 공영방송이 절대 나올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시각에 세계인의 시각이 봤을 때는 뭐 저 정도는 뭐 일본이나 영국은 더 심하죠. 막 뭐 해부학 나오면 해부하는 그 장면 한낱들이 다 보여주거든요. 목 이렇게 뭐 참수당하는 모습 보면 그냥 목이 날라가서 목 단면도를 보여줄 정도예요. 영국 드라마나 일본 영화 같은 게 보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잔인한 장면을 안 보여주죠. 우리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은 한 중간 정도? 우리나라와 외국의 딱 중간 정도 선을 좀 지키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도 봐야 되니까. 예, 그 정도로 핫한데 이 데브시스터즈가 이 쿠키런 킹덤이 이제 굉장히 호실적을 내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일본 시장에서 애플 인기 게임 순위 1위 등극한 데 이어 23일 미국에서도 인기 순위 3위를 기록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심플하죠. 쿠키 딱 보시다시피 쿠키 관련돼서 나온 게임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이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딱 봐도 타깃이 어린아이들이겠죠. 예. 근데 너무 과하지도 않고 막 총싸움하는 게임도 아니고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상 현상이 나오면서 경고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약 8,500원 하던 게 20만원까지 갔으니까 만원 거의 20배가 또 올라가 버렸죠. 자, 이거 자체가 그러면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익이 20배 올라갔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버블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 광풍이 불어버린 거죠. 그렇죠? 네. 보시면 분기 실적이라도 아무리 뭐 잘 됐다 하더라도 분기적으로 지금 이 회사가 벌 수 있는 앞으로 뭐 미래 성장성 다 대비하더라도 네. 뭐 한 200억 정도
지금 분기에 벌고 있고 연간으로 아마 1,000억 정도 번다고 봤을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버슈팅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조 8천억 정도 되니까요. 뭐 1조 정도 가더라도 뭐 그래도 좀 괜찮은데 1조 8천억까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바이오주 움직이듯이 네, 그렇죠? 게임주가. 자, 근데 이제 이 게임이 보통 게임이 막 계속 우리도 스타크래프트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계속 그 게임만 할 수 없습니다. 보글보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인기가 한번 불었다가 이제 꺼지는데 이 보십시오. 이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계속 적자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인기가 뜨면서 갑자기 이렇게 된 거거든요. 보시면. 그렇죠? 2021년부터 갑자기 뜬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그러면 영원히 이렇게 쿠키런이 대박이 날 거냐? 그것도 모를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제 미리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대차장고도 늘어나고 있고, 공매도도 늘어나고 있고, 이게 참 재밌네요. 이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작전이 좀 뭔가 걸렸다. 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사는 설립 이후 게임 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게임으로 쿠키런, 라인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서비스를 하였음. 제가 이거 할 때 계속 봤었거든요. 꽤 오래된 기업입니다. 이 쿠키런이라는 기업이 죄송합니다. 데브시스터라는 게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년 동안 이렇게 주장창 주가가 떨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갑자기 이상급등한 거거든요. 바닥 대비 4,000%니까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3,800원. 이 데브시스터즈를 제가 한 3, 4년 전에도 매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이게 만원대, 뭐 9,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5%, 10% 뛰기를 했었는데 이번 20만원까지 찍으니까 좀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동시에 제가 이제 왜 수상한 관계냐,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여기서 바로 이 회사들의 관계입니다. 제가 왜 이걸 의심을 풀어오냐, 재미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대주주 중에 하나가 컴투스입니다. 자, 컴투스 맞죠? 1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훈, 김종훈, 이수경, 이정재, 최재형, 이 대주주 지분인데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듣게 되는 게 세력입니다. 세력. 네. 네, 작전과 세력. 지금 작전이 걸렸죠. 그 작전을 수행하는 핵심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 세력이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 세력을 타고 들어가면 결국 대주주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주주가 모르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없죠. 대표이사도 알겠죠. 회사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종의 어떤 정보를 흘려서 굉장히 합법적으로 흘리겠죠. 법을 우리가 내부자 거래하면 이제 감옥 가니까, 주가 조작도 감옥 가니까, 그거를 선을 넘지 않는 선상에서 묘하게 흘려서 묘하게 받아서 묘하게 작전하겠죠. 은감원에서 걸리지 않겠죠. 않을 정도만. 자, 그러면 이제 3번째, 컴투스가 대주주입니다. 자, 그럼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상장된데, 한국금융지주가 지분을 가졌대. 그 다음에 최근에 하이브 이제 방탄소년단 상장된데 그냥 DPC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넷마블 지분을 가지고 있대. 한국금융지주 한국밸류 자산운용사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30% 보유하고 있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갑자기 한국금융지주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 가지고 있대. 한국밸류 자산운용 국민은행이 가지고 있대. 국민은행 주가가 올라갑니다. 지분가치 상승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내 자산이 늘어난 거거든요. 내 집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 컴투스라는 회사는 데브시스터즈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14%가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데브시스터즈가 여기 평가 금액일 때 그럼 20배가 평가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1조 하면 지금 10% 아까 지분이 15%니까 지금 2조 정도 잡고 그럼 2천억 한 3천억 정도 잡고 없던 돈이 3천억이 생겼습니다. 3천억 정도. 그렇죠? 팔아버린대죠. 데브시스터즈 그냥 팔진 않겠죠. 근데 자산 평가액이 장부 가치가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 그럼 컴투스 주가를 가보겠습니다. 컴투스 주가는 한두 달 동안 안 올랐네. 이거 뭐지? 자산 가치는 증가했는데. 더 떨어졌네. 자, 이상한 관계입니다. 그렇죠? 수상하죠? 보통 이 지분이 올라가면 올라가거든요.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 반등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묘합니다.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지분 가치 흐름.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회사들을 많이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수상합니다. 제가 종목을 3개를 적었죠. 그 다음 게임빌 더 수상합니다. 자, 게임빌은 또 왜 그러냐. 송병준 자 이름을 한번 쭉 적어볼까요? 뭐 송병준, 박희목, 송재준, 이규창. 그 다음에 메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지? 약간 묘한 관계가 있는 거겠죠. 어디다 적을까? 아까 차트에다 적자. 여기를 빼겠습니다. 잠깐 차트 빼고 너 좀 내려가봐. 내려가고 올라해서 이 사람들의 관계를 쭉 한번 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자, 컴투스, 데브시스터즈. 자, 데브시스터즈의 이렇게 되면 1로 넘어가 버리는구나. 그러면 얘 숫자를 2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1과 이게 공유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알고 계신가요? 모를 수도 있겠다. 자, 보시면 제가 얘를 클릭해도 이 둘 사이에 싱크가 안 됩니다. 싱크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수상한 관계입니다. 자, 사람들 이름 볼게요. 데브시스터즈부터 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알았어. 자, 데브시스터즈의 대주주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대주주 공부를 좀 하는 거예요. 자, 이지훈, 자 외워야 됩니다. 이지훈, 김종훈, 이수경, 이정재, 최. 자, 카톡에 적자. 안 되겠다.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은 대주주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대주주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식 투자할 때. 이지훈. 왜 그러냐면 대주주들이 다 자기들이 돈 벌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주식에서 돈 벌고 싶지만 대주주도 돈 벌고 싶거든요. 이정재? 아씨, 이정재인가? 동명이인이겠죠? 최현규. 이정재 투자했나? 자, 이지훈, 김종훈, 이수경, 이정재, 최현규입니다. 그 다음에 컴투스. 자, 보시면 컴투스가 14%, 컴투스가 14%. 자, 비중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홍성진인가요? 홍성진, 배재형욱, 홍성진 뭐 이사겠죠? 홍성진, 배형욱. 여기 여러분들 이름이 딱 올라가 있으면 뜨뜻하겠죠. 미래가. 예. 이렇게 이제 데브시스터즈 갖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데브시스터즈의 대주주가 지금 이지훈인데, 이 이지훈 씨 또 있지만 이 데브시스터즈의 더 큰 대주주는 더 크진 않네요. 지분 구조가. 이지훈 대주주가 몇 프로야? 네, 이지훈 씨가 20%고 컴투스가 14%니까 자사주가 있고 하니까 거의 이지훈 씨의 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컴투스가 투자를 했으니까 컴투스 가보겠습니다. 컴투스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 컴투스는 또 게임빌이에요. 자, 컴투스는 게임빌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컴투스는 제가 적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좀 올려 놓을게요. 컴투스는 게임빌이 29% 보유 중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주환, 그 다음에 박인혁, 그 다음에 홍승준, 그 다음에 김진용. 뭐 이제 게임 개발자나 뭐 이런 분이 되시죠. 그 다음에 이형주, 그 다음에 정민영, 그 다음에 정문희. 자, 여기까지
이름이 중복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카톡 로그인을 해서 보자. 이걸 다 하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대주주들 좀 약간 지분 구조가 나온 사람들 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컴투스라는 회사를 또 가지고 있는 회사. 재밌죠?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는 섹터에 저도 좀 재밌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자, 이제 게임빌이 거의 컴투스를 29% 가지고 있는데 이 게임빌은 또 대주주가 누군지 보겠습니다. 또 정병준이네요. 정병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삼성 이건희가 삼성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재용이 이제 다 삼성. 그다음에 뭐 SK그룹 뭐 누구 최태원 회장이 다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그런 거죠. 뭐 예, 그런 겁니다. 송병준이 실질적으로는 컴투스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송병준이 컴투스를 근데 컴투스가 데브시스터즈를 또 15%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주주랑 둘이 표싸움이 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표싸움이 붙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둘이 싸움이 붙었나? 송병준하고 그 다음에 이준하고 싸움이 붙은 건가? 그래서 올라가는 건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거예요. 박희목 그러면 이제 뭐 둘이 막 지분 경쟁 들어가서 주식 가져가고 막 이러면 정재준 그 다음에 이게 게임빌 대주주니까 게임빌로 해보자. 그 다음에 정병준이 몇 프로야? 정병준이 33%. 오, 맞네. 근데 주식은 이거를 좀 이거만 잘 이용해도 재미가 있습니다. 돈도 벌 수 있고요. 정재준, 이규창, 그 다음에 이용구. 자, 그 다음에 뭐 김동균, 임지연, 박기성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약간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김동균 그래도 한번 관계를 묘하게 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지연, 그 다음에 박기성. 그리고 솔직히 또 이 사람들이 뭐 이런 겁니다. 솔직히 이건희 회장도 다 자기 이사들 계열사 사장들의 아들의 친척으로 막 차명 계좌를 엄청 많이 깔아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다 내 돈인데 너 사장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그 주식 그래 너 그거 먹고 나 자를 거야 그냥 너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삼성 전기의 사장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삼성 카드의 사장이 유지되는 게 명예가 중요한 거지. 돈은 다 벌었거든요. 그럼 이건희 회장 밑에서 정말 아리가또 열심히 해서 나중에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올라가는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뭐 돈 얼마 중요하지 않거든요. 차명 계좌 다 여는 거예요. 열어주고 이건희가 시키는 거 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하겠죠. 네. 그러면 이 관계도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한번 열어드릴게요. 자, 보내겠습니다. 제가 보냈거든요. 네, 보냈어요. 자, 보냈습니다. 자, 이제 관계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요즘에 뭐 많이 공부를 합니다. 저도. 이것도 다 주식 관련된 책들이죠.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 이렇게 조선 잠깐 3,000% 잠깐 빠져볼까요? 조선 친소 한국 최초의 증권거래소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챕터 이제 하는 거죠. 암스테르담 1611년 암스테르담에서 주식시장이 이제 오픈되었고요. 그다음에 뭐 일제 강점기에도 주식을 거래했고요. 이때도 시황을 보면 미국 경제가 호전되는 기운과 세계 불황 뭐 똑같죠. 주식시장 똑같다. 1600년도나 2000 지금 21년도나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공포는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어쨌든 자 이지훈과 자 송병준이 그러면 33%를 가지고 있고 컴투스를 지배하고 있는데 자 게임빌이 29%, 그 다음 게임빌이 또 데브시스터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배한다기보다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사람이 똑같은 이름 보겠습니다. 김종훈 있나요? 김종훈 없어요. 이수경
없어요. 이정재 없었죠. 최영규 없어요. 그 다음에 홍승준이 좀 비슷했다. 없어요. 배형욱, 배씨가 아예 없네요. 그 다음에 이 둘 관계 좀 보겠습니다. 이주환 없어요. 박인혁 없습니다. 홍승준 없습니다. 김진영 없네요. 이영주 없네요. 정민영 없고요. 정문희. 일단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이 뭐 이사진급이나 뭐 약간 뭐 지분을 좀 신고해야 되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관계가 없는데, 자, 그 다음에 게임빌과 데브시스타즈와 컴투스와 이 시가총액을 좀 비교해 드릴게요. 좀 그러면 또 재밌어집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지. 자, 여기서 굉장히 큰 의구심이 생깁니다. 웃긴 게 뭐냐면, 이 게임빌이라는 회사가 분명히 아까 보셨다시피 이 게임빌이라는 회사가 여기서, 자, 게임빌이 컴투스의 지분을 3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죠. 29%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병준이. 그럼 송병준 거거든요. 컴투스는. 근데 게임빌의 시가총액이 2248억입니다. 2248억. 그렇죠? 잘 기억하세요. 2200억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아빠인데, 이제 내가 할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할아버지야. 내가 할아버지예요. 아들이 이제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됐는데 아들을 내가 통장을 내가 지고 있어. 그래서 컴투스를 가서 보니까 시가총액 1조 2천억. 뭐지? 내 아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근데 상식적으로 내가 2천억인데 내가 이 회사의 지분을, 그쵸? 29% 30%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1조 2천억이 30%면 얼마죠? 대충 얼마야? 한 3,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1200 곱하기 3에 1, 2, 12 곱하기 3하면 3,60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회사의 지분을 3,6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2,200억이네? 평가가 좀 이상한 거죠. 좀 묘한 거죠. 왜 그럴까? 내가 너 아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지주회사들이 자회사에 비해서 좀 평가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빌을 그럼 지주회사로만 보는 건가? 얘는 매출이 없나 한번 보겠습니다. 얘 돈을 하나도 못 벌어서 그러면 그런 건가? 2200억짜리 회사가 연간 얼마 돈을 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지? 작년에 200억 벌었고 지금 300억 벌고 내년에 500억 번다네. 그럼 아들이 1조짜리 회사니까 돈을 그러면 얼마나 벌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조니까 한 1000억 정도 벌어야 돼요. 작년에 한 1000억 800억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럼 장사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들 회사가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고 나도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평가를 못 받고 있지?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게임이 지금 좀 별론가 봅니다. 자, 컴퓨터에서 만든 게임이 지금 별론가 봐요. 그 다음에 게임빌에서 만든 게임이 빌빌거리 나옵니다. 이런 유머 재미없죠. 이게 이런 유머가 좀 맛깔나게 하면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늘어날 건데 이런 게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구독자가 없나 봅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공부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저는 이거 유튜브로 제 인생이 커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학문과 지식을 영위하면서 제 스스로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더 재미없죠. 재미가 없네. 계속 연속적으로 재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두 회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제 데브시스터까지 터졌어. 그러면 데브시스터까지 터졌으면 분명히 이게 컴투스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컴투스가 계속 주저앉고 있습니다. 본업이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작전이 한번 걸릴 법도 하거든요. 근데 모든 작전이 지금 이 데브시스터에 이제 다 걸려 있는가? 총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컴투스와 게임빌이 총력을 다해서 데브시스터를 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과거에 증권사 다닐 때 이 컴투스라는 회사와 이 게임빌 회사라는 회사를 굉장히 유심히 잘 봤습니다. 봤는데 얘네들이 이상해요, 주가가. 예,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한 8만원 갔나? 20만원까지 가는데 진짜 너무 무섭게 올라갑니다. 이때도 그렇죠.
올라가는 게 컴투스뿐만이 아닙니다. 게임빌도 심했어요. 게임빌도 요즘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좀 주저앉아 버렸는데 게임빌에 대한 저도 추억이 있죠. 저도 한번 그 미래컴퍼니라는 회사를 사기 전에 2013년 이때 이 당시 때인데 게임빌이 움직이는 게 이게 뭐 38,000에서 20만원 가는 게 너무 쉽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이때도 한 2018년 때 이때도 여기서 한 13,000원에서 6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와, 요 구간이 정말 스펙타클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당시에는 별로 주가가 움직이는 주가가 주식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정말 게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당시에 이슈도 없었습니다. 그냥 13,000원에서 57,000원까지 치고 가는데 정말 멋지게 갔었습니다. 지금 그냥 뭐 이 당시에 주식 하신 분들은 아마 제 얘기가 뭔지 알 건데 그래서 얘네들이 좀 세력이 세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너무 빌빌거리는 거죠. 게임빌이 너무 빌빌거리는 거예요. 너무 빌빌. 뭐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스터디, 이제 쉽게 말하면 숙제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고 저도 같이 공부하고 공부할 거리를 드리는 겁니다. 예, 스터디.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제가 이게 딱 떨어지는 정보를 드리지도 못하고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거 무조건 사세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 뭐가 좋을까?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하자. 일단 우선은 교육을 좀 하자 해서 이제 교육을 좀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뭐 현금을 가지자. 그냥 기본 주식의 전반. 무슨 주식을 사라가 아니라 주식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다. 왜? 우리가 주식 투자 전략, 우리가 작게 지금 2021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과 한국이 만약에 전쟁이 생긴다면 작전 계획 2021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주식 계획 주계 작계 주계 맞죠? 주식 계획 2021 여러분 스스로 세우는 거죠. 주식 계획 2022 2022년도에는 내가 주식을 어떻게 작전을 세울까? 여러분 뭐 소위 뭐 말하는 작전이 불법적인 작전도 있겠지만 합법적인 작전도 있습니다. 좀 제가 하고 있는 건 합법인 거죠. 그렇죠? 불법이 아니죠 이게. 제가 뭐 여러분들 방송 찍고 이런 게 불법이 아닙니다. 모종이 이 지금 세력들의 이 관계를 보는 게 불법은 아니죠. 얘네들이 합법적으로 정보가 있는 선상에서 무슨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이 대주주들이 뭔가 관계가 있구나. 그럼 이 관계가 있는 선상에서 게임빌이 컴투스를 지배하고 있고 컴투스가 디브시스터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뭐 상장한다더라, 뭐 DPC 방탄이 상장된다더라, DPC 뭐 10,000원 하던 게 5,000원 하던 게 엄청 많이 올랐죠. 20,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DPC도 일단 지분에 대한 보세요, 3,000원, 4,000원 하던 게 20,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컴투스는 오히려 지금 거의 뭐 폭락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 먼저 움직였나? 기간적으로 5월까지 보겠습니다. 5월 달에 데브시스가 그 전에 한번 움직인 적이 있어요. 또 5월 달 그렇죠? 요때 한번 가기는 갔었습니다. 이때 흥행했고 그리고 조정받고 더 날라갔거든요. 그러면 이때 움직였던 이 세력의 힘이 이 지금 컴투스에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작용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까? 그러면 얘가 지금 게임 털기하고 있는 건가? 공매도 때렸나? 그렇죠. 공매도가 나오네요. 자,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또 할까요? 자, 공매도를 왜 할까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매도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함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공매도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1600년도 네덜란드에서 주식시장이 시작될 때부터 공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매도를 어떻게 했나 잠깐 얘기 드릴까요? 자, 그 당시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졌겠죠. 근데 나는 이 VOC라는 네덜란드에서 동인도의 자료를 사야 되는데 난 더 많이 가지고 싶어. 싸게 사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이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세력과 작전이 이제 펼쳐집니다. 자, 무슨 로스터 경님, 지금 VOC 지분을 파세요. 예, 팝니다.
그리고 공매도 하세요. 공매도까지 칩니다. 네. 그리고 그 정보를 흘리세요. 흘립니다, 시장에. 그러면 소위 개인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로스차일드 경이 컴투스라는 주식을 다 팔았대. VOC라는 자를 다 팔았대. 무섭죠. 공포에 떨리겠죠. 끝났다. 망했다. 회사 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다 던져. 주식 다 던지는 거. 같이.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합니다. 그래요. 하락을 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하는 주식을 뭐 한다? 매집한다. 쭉쭉 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워 담을 수도 있는 거죠. 왜? 다음 작전을 위해서, 다음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 너무 장사가 잘 되는데 컴퓨터스가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HLB도 비슷했었습니다. HLB가 느닷없이 갑자기 이때 1월 달쯤에 이상한 공시도 아니에요.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아침에 새벽에 HLB 리보세라랩이 사기다 라는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해요. 한가가 맞습니다. HLB 생명과 마찬가지죠. 네. 이때도 폭락을 합니다. 뭐지? 개인들이 다 던지죠. 다 망했다. 끝났다. 공매도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공매도 겁나 나왔죠. 그러고 나서 공매도가 겁나 나왔습니다. 다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매도까지 또 미친듯이 이렇게 13, 16 막 미친듯이 만원입니다. 이때 보세요. 만원입니다. 만원. 그런데 과연 공매도를 이렇게 던졌다 해서 주인이 바뀌었을까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모종의 A, B, C라는 세력이 통정 매매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 공매도 할게. 너가 다 받아. 저 공매도를 누가 받을까요? 개인들이 받을까요? 공포에 떨고 있는데 지금 HLB 생명과학의 리보세라립 사기라고 하는데 이미 기사는 나왔어. 우린 정보가 없어. 다 던지고 있고 공매도까지 던지고 있어. 받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그 개미들의 물량을 누가 가져갈까요? A, B, C 중에 C가 가져갑니다. 근데 A와 B와 C는 누구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세력인 거죠. 이걸 통정 매매라고 합니다. 근데 불법인가요? 불법이죠. 근데 A와 B와 C와 관계를 금감원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걔네들이 멍충이가 아니니까, 바보가 아니니까. 그렇겠죠?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때 팔아야 되나요? 사야 되나요? 사야죠. 근데 그걸 사기에는 너무 무서운 게 또 주식이거든요. 정보도 없고. 그게 개인 투자자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HLB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저희 VIP 회원님들께 추천을 했다가 똑같은 거죠. A, B, C가 저를 싫어했습니다. 저를 너무 싫어했죠. 왜 그러냐면 제가 VIP 회원님들께 너무 많은 주식을 HLB와 HLB 생명과학을 매집을 했기 때문에 저를 죽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저런 거짓 정보도 흘리고 공매도도 치고 해서 다 털어져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안 된다. 엄청난 이유를 들어가면서 리딩을 해드렸죠. 다들 이산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끝까지 이산입니다. 그냥 가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작전입니다.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서 부여잡았는데 한 1000명의 회원 중에서 500명이 털어져 나갔습니다. 정말이고요. 사실이고요. 그래서 500명이 싹 다 나가고 제가 요걸 바가지 다 먹고 저희 이제 회사 직원들이라든지 뭐 대표님이라든지 뭐 큰 실망을 했겠죠. 저에 대해서. 네. 왜 HLB를 추천해서 왜 HLB 생명과학을 추천해서 회원님들 다 나가겠냐? 뭐 저도 지금 봤을 때 이 회사가 제일 좋은데 어떻게 해라는 거죠.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가든지 회원이 나가든지 회사가 망하든지 뭔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회사에서 저를 안 잘랐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저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힘들게 VIP를 유치했는데 이사님이 추천을 엉망진창을 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나니까 1-20% 마이너스 나는데 막 1년 동안 제가 기다렸거든요. 추천하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작년 한 12월부터 추천하기 이때 계속 1년 동안 수익을 내던 회원님들이 있었고 이 회원님들은 믿었죠.
저한테 많은 수익을 얻었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다 나갔겠죠. 그쵸? 여기 사신 분들은 절반 이상이 나갔겠죠. 근데 여기서 수익을 3번 이상 수익 나셨던 분들은 믿고 끝까지 가서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이나 지금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일맥상통한다. 뭐다? 결국에는 제가 아까 대주주의 얘기 드렸죠. 이거. 뭐다? 다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한 다 모든 모종의 작업이다.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나중에 문제인 겁니다. 얘네들이 안 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컴투스라는 회사와 이 게임빌이라는 회사와 이 데브시스터즈라는 회사의 어떤 이런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무슨 공부? 대주주의 관계, 세력들의 힘, 작전 어떻게 되는지 유심히 살펴보. 이걸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몰빵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주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계속 관찰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파브로의 곤충기를 보면 곤충을 채집해서 관찰을 하죠. 그러면 주식을 이걸 매집을 해서 관찰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렵죠.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최종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뭐가 될지 지금 그러면 데브시스터즈를 매집해야 되는 건지 컴투스를 매집해야 되는 건지 게임비를 매집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죠. 모르죠.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알면 게임비를 제 인생을 다 걸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컴투스에 제 인생을 다 걸겠죠. 아니면 제가 자문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회사의 모든 회원들에게 다 이걸 사주겠죠.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왜? 주식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고 컴투스가 여기서부터 반토막이 날 수 있고요. 게임빌이 여기서부터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냥 데브시스터즈도 지금부터 여기서 20만원을 찍고 5만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작전이 끝난 거죠. 이제 다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작전 시나리오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작게 2022 데브시스터즈를 전량 매도를 해. 전량 매도를 하겠습니다. 전량 수익 실현해. 지금 최고야. 최고 정점에 왔어. 자, 모든 주식을 다 제껴. 다 없애. 그리고 그 모든 자금을 가지고 게임빌과 컴투스로 공매도를 쳐. 공매도를 쳐. 계속 공매도 쳐. 다 때려 부어. 주식 다 빌려서 다 차입시켜서 얘네들 반토막 만들어. 반토막 만들어. 그러면 남아있는 물량까지 전부 싸그리 다 털어내. 1년 동안. 이거 1년 동안 뺄 거야. 지금 얼마, 한 201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 지금 장 별로 안 좋지. 요거 깨트려. 요거 깨트려. 요 저점 깨트려. 그리고 공매도로 수익 내. 1차적으로. 그렇죠? 공매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컴투스는. 공매도로 수익 내. 그리고 나서 이거 깨질 때 다 주워 담아. 가격은 목표 가격은 5만원이야. 알지? 자, 지금부터 준비해서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제 방송을 본 사람들이 야, 얘 뭐가 있나 보다 하고 10만원에 다 때려 붓습니다. 근데 컴투스의 작전은 지금부터 5만원으로 가는 작전인데 여러분들은 1년 내내 10만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가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1년 동안 욕을 하겠죠. 저 개 XX 윤 XX XXX 그리고 나서 다 털려 나와서 주식을 다 손실을 보고 빚내서 또 삽니다. 또 야, 제 목소리 들어보니까 야, 저 HLB 저거 수익 냈잖아. 그리고 이때 동안 저 자문해서 제가 이때 동안 수익 많이 내줬다던데. 제가 좀 저기서 저렇게 해서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야, 나도 이 인생 한번 바꿔볼까? 그래, 한번 해보자. 맨날 쟤는 교육하고 막 주식 현금 가지고 있어라 했는데 이제 주식 얘기했네.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그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자는 겁니다. 공부. 사서 돈 벌자가 아닙니다.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어요. 기회는 옵니다. 주식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옵니다. 근데 그 기회를 기회인지 똥인지 오줌인지 황금인지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분간을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똥인데 된장인 줄 알고 덥석 물어버리면 먹고 나서 아는 거죠. 아니에요. 먹기 전에 이제 알아낼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저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지금 제가 모르죠. 모르니까 야 이거 똥인지 된장인지 좀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보는 겁니다. 저도 이해하기 understand? You got it? 이해하셨죠? 지금 저도 똥인지 된장인지 확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똥과 된장을 구별해 보려고 지금 스터디를 시작한 겁니다. 시작한 게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보고 있었어요.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데이비드 시터즈랑 완전 야 이게 데이비드 시터즈가 완전히 장난치고 있구만. 그럼 이 장난을 쳤던 분들이 게임비라고 그다음에 컴퓨터도 다시 또 치겠구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칠까? 나름대로 저의 시나리오를 이제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비는 일단은 이제 실적도 보고 그다음 게임 상태도 좀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게임을 쭉 또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얘네들을 공부를 한 달을 해야 돼요. 최소한 한 달을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사고 싶으시면 한 달 정도는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디뎠다면 이렇게 한 달 동안 이제 얘를 보는 겁니다. 보면 되죠. 본다고 손해나는 건 없잖아요. 그럼 자 시간을 내고 이제 호가창도 봐야 됩니다. 호가창이 이상한지 안 하는지 보시면 거기 호가창 보고 있으면 34,100원이네. 34,050원에 2,000주 걸어놨네. 33,750원에 만주 대놨네. 아씨 왜 이렇게 했지? 보자. 그 다음에 컴투스는 지금 호가창 10만원 10만원 너무 비싼데. 지금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10만원짜리 놔두면 가만 안 있는데 그러면 액면 분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고민해보는 거죠. 액면 분할 하면서 작전을 걸려나? 그 다음에 보자.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재무제표가 어떠나 보자. 유보가 좀 돼 있나? 그럼 무상증자를 좀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무상증자가 뭔지는 모르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겠죠? 보자. 유보율이 10,000%까지가 부채는 낮고 야 게임빌 돈을 엄청 벌어놨구나. 그러면 게임빌이 한번 무중을 한번 때릴 수 있겠네. 컴투스는 보자. 컴투스는 16,000%네. 이거 더 심하네. 부채 비율이 7%네. 와, 부채가 없네. 컴다는 막 부채가 지금 350조라고 하는데, 야, 장사를 잘했네. 야, 회사가 탄탄하네. 데이비드 시스터즈는 유보도 별로 없고, 부채도 있죠.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모아가는 거죠. 뭐지? 차트도 보고, 호가창도 보고, 대주주 보고, 투자 흐름도 보고. 외국인 계속 파네. 좋은데 파네. 근데 공매도도 하네. 개인들은 외국인이 팔면 무서워하잖아. 손절 엄청 나오겠구만. 좀 더 보자. 물량이 좀 더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네. 공매도 더 차라 그래. 공매도 엄청 나오네. 그럼 개인들 쭉쭉 빠지겠구먼. 그렇지. 게임빌은 공매도가 안 되죠. 지금 시가총액이 안 되니까. 데이비드 시스터즈도 이게 지금 공매도 대상이 되나요? 올라오면서 좀 됐나? 데이비드 시스터즈는 이게 공매도 할 때 시작할 때 이때 데이비드 시스터즈 시가총액 1조가 넘어가서 코스닥 150원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됐겠구만. 근데 요즘에는 안 치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컴투스를 이제 공매도를 여기서 미친 듯이 치면서 주가를 내려붙여서 바닥을 만들고 그 물량을 개인들 물량을 줍줍해서 또 제 2022년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근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6개월에서 1년, 2년 가까이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걸 버틸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의 힘을 버틸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컴투스가 10만원에 사서 10만원을 유지해주면 버티는데 10만원에 사는데 8만원이 되면 여러분 못 버팁니다. 방송 하나 보고 띡띡 68,000원 깨진다니까요. 68,000원 깨진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가 없으니까 또 이제 네이버 토론 게시판 가겠죠. 뻔하겠죠. 그럼 네이버 토론 게시판 가면 목표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5만원입니다. 아시죠 다들? 5만원이면 다행이고요. 3만원 보통 잡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앞으로 망할 기업이고 3만원이 목표가고 나는 공매도 세력인데 앞으로 계속 칠 건데 너 계속 있을 거야?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말을 하루에 10번씩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보를 얻고자 네이버 토론방 갔는데 계속 그 내용만 보고 있는데 세뇌가 되죠. 당연히 세뇌가 됩니다. 인간은 자꾸 글을 읽으면 세뇌가 됩니다. 네. 정신교육이죠. 예.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북한이 주적이라고 하면 북한이 주적입니다. 예. 맞죠? 예. 하나님이 주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했죠. 나 신 외 다른 신은 다 신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모든 신들은 주적입니다. 그렇죠? 알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알라를 제외한 나머지 신들은 다 주적이에요. 그리스도와 알라가 만났어요. 둘이 전쟁이죠. 그러니까 맨날 사우디와 아랍권과 미국 그리스도교는 맨날 십자군 전쟁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주식도 결국 인간이 하는 거다. 핵심은 뭐다? 인간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될까요?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주식의 투자 행동학도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호가창도 공부해야 되고, 회사도 공부해야 되고, 정보도 있어야 되고, 미치는 거죠. 머리가 계속 한 묶음씩 빠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냥 버는 게 아니죠. 그렇죠? 주식에서. 자, 우리 오늘 요렇게 오늘 끝없는 공부의 세계에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노래하는 게 아니고 공부합시다. 노래합시다가 아니고 공부합시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뭐다? 자, 컴투스와 게임빌과 베이브시스터즈를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매일같이 호가창을 공부하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사업계획서를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재무제표를 공부하세요. 그렇죠? 아까 부채비율 굉장히 낮죠. 그 다음에 유보율이 굉장히 없죠. 유보율이 뭔지, 부채비율이 뭔지,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신작은 뭔지, 아까 신작을 제가 안 봤는데,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임은 잘 되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공부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회사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한 10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내가 투자할 만하다. 투자할 이유가 없다. 10가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찾아서 본인 스스로 나는 이제 충분히 공부가 되었고 내 스스로 이 회사를 투자할 만한 이유를 찾았고 그래서 이 회사를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 가산 디지털로 있네. 기업 투자 방문 한번 해봐야 되겠네. 얘는 어디 있나 보자. 우와, 우리 동네 근처인데 하이시티 A동? 한번 가봐야 되나. IR 담당자 전화 통화로 해서 한번 회사 탐방을 가야 되나? 가산 디지털로 주소 검색해볼까? 131번지? 우리 회사 바로 근처인 것 같은데. 보자. 가산 디지털로 가산 디지털 1로 발음도 어렵네. 1로 그 다음에 130 건물이 어디야? 오 마이 갓. 어디야? 축구장 옆이네. 이쪽은 우리 동네가 아닙니다. 저 길 건너네요. 가산 디지털역 1호선 라인이네. 저는 구로 디지털 2호선 라인이라서 걸어가서 갈 수는 없겠네요. 차 타고 나가야 되겠는데. 지하철역 여기 있구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렇게 이제 여기 주식에 빠지면 이제 이 회사를 이제 탐방을 갑니다. 가서 IR 담당자를 이제 만나는 거죠. 만나서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보러 가서 뭘 하느냐. 이렇게 가서 여기 가산 디지털역 있고 여기 축구장 있고 여기가 있거든요. 이쪽에 이랜드도 좀 있고 하는데 여기서 걸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 제가 축구할 때 이렇게 걸어서 가거든요. 여기서 걸어가면 한 10분 걸리니까 10분도 안 걸리겠네. 요 내려가지고 요렇게 해서 걸어가서 요로 가면 여기입니다. 네. 요로 가면 이제 그 수출의 다리. 이 수출의 다리인가? 이게 수출의 다리인가? 롯데 물류센터.
초상기. 요 수출 다리인 것 같은데요, 이거? 여기 수출의 다리네. 수출의 다리 바로 옆이구만. 그쵸, 요 수출의 다리 맞죠? 이 수출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수출을 하나 해야 됩니다. 우리 이 구로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이 수출을 하나, 다리를 하나 넘으면 1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수출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공부가 이제 충분하다, 난 이제 공부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회사를 방문하고, 나 대주주인데 방문하고 싶습니다. 나 뭐 증권사 직원인데 방문하고 싶어요. 거짓말이죠. 예.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주식을 한 주라도 사서 나 주주인데 무조건 가야 되겠어요. 주주명부 성함 남겨주세요. 주주명부 보거든요. 그럼 한 주밖에 없어. 못 가는 거죠.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좀 사야지 가긴 하는데 그래요. 아무튼 오늘은 좀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좀 재미가 없죠. 공부하자고 하면 다들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아니고 공부하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